선수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일단 통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번 시즌도 경기를 보면 사실 공격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지만 경기력적으로 영향력이 꽤 큰 선수예요. 분명히 챔피언십에서 통하고 있고 이 정도 통하면 우리 팀에서 통하겠다 라는 이제 아마 판단을 여러 팀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다. 지난 여름에 페이노트가 진지하게 영입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스토크에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내놔라 그래서 결렬됐던 거였거든요. 카카오톡 톡들과 함께하는 달순의 단독 특가 얼리 서머 후란 특가 최대 66%. 이 포일리 업무 같은 경우는 이미 올리브영 맨즈케어 1등이에요. 네네. 이것도 또 찾아봤잖아. 네, 그렇죠. 거기 올리브영 1위면은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이미 검증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카페인 샴푸. 사실 이거는 요새 이 실장님이 많이 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게 타우리나뮤가 돼가지고 강력한 모발 부스터. 네. 그리고 이게 민감성 두피의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모발을 건강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올인원 로션 요거는 저희 그냥 전 차에 집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요 올인원 로션에 봐요. 남자들 잘 들어봐요. 스킨,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애프터쉐이브 5가지가 하나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올인원 로션 그냥 너무나 좋고요. 이것도 역시 올리브영 온라인몰 맨즈케어 판매 1위 제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얼리서머 쿨한 특가라고 했잖아요. 네. 카카오톡 톡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구성이 나온 거예요. 특별한 구성이. 두 개가 원래 얼마냐? 72,000원인데 27,500원. 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만약에 4개를 사고 싶다. 144,000원. 66% 할인이고 여기에 카카오톡 할인까지 합하면 47,500원. 자, 그리고 이 올인원 로션 바디워시 요 이제 2개 기본 네. 패키지에 요 퍼퓸을 이렇게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요 이렇게냐? 샴푸를 끼느냐. 네. 요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여기 2개 구성에 향수를 가겠다 그러면 원래 92,000원인데 다 할인 받으면 37,900원. 네. 난 여기에 샴푸를 끼겠다 라고 하면 원래 98,000원인데 최대 할인하면 37,900원. 그리고 이게 이제 21일까지 단 4일간 하고요. 네. 딱 타고 하면은 카카오톡 톡딜 어떻게 되는지 딱 연결이 됩니다. 배준호, 양민혁 등 유럽파 연건들 이적 특집이라 그래서 네.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15명의 코리안 리거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 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남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5명입니다, 여러분들. 예. 빨리빨리 가봐야 15명이요? 그동안 이제 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네, 패런도 가독거리면서 가겠습니다. 15명. 이거 1분만 해도 안 되는데. 네, 자, 진행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룰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시험이에요. 진행 능력 시험. 인당 20초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인당. 진행 능력 아시겠죠? 시험. 네. 그렇게 하면 부모들만 죽어. 내가 30분에 나가자고 했는데 이거. 앞에가 7개인데 그걸 어떻게 30분 만에 합니까? 인당 20초 넘을 수 없고요. 상대방에 대한 질문은 안 됩니다. 네. 이제 또 토론회처럼. 토론회처럼 갑니다. 자, 일단 저렇게 15명 특집이고, 저번에도 이 사진은 전해드렸었는데, 손흥민, 황희찬 런던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건들하고 저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올렸던 사진이죠. 네, 김지수, 배준호, 이명재, 양민혁, 백승호, 황희찬, 손흥민. 정유에는 엄지성. 네네. 고생했습니다, 한 시즌. 네, 20초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인데, 뭐 저번에도 보니까 페이노르트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네네. 풀럼, 리그안 뭐 여러 팀들이 조금 러브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배준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일단 통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번 시즌도 경기를 보면 사실 공격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지만 경기력적으로 영향력이 꽤 큰 선수예요. 분명히 챔피언십에서 통하고 있고 이 정도 통하면 우리 팀에서 통하겠다 라는 이제 아마 판단을 여러 팀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다. 일단 저기 그 기사에 나온 건요, 그 스토크가 배준호, 브르거 그리고 이제 마누프 같은 핵심 자원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을 거지만은 본인들은 FFP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 한다긴 해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준호 선수가 이적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팀으로 좀 이적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에서는 사실 좀 안 맞는 느낌들이 있어요. 거기는 너무 이제 뻥뻥 지르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배준호 선수는 볼을 많이 가지고 약간 그 상위권 팀에서 뛰는 게 더 잘 맞는 유형이거든요. 온더볼을 많이 해줘야 되는 유형의 선수여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은 약간 더 튀어 올랐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멈춘 느낌이에요. 멈춘 느낌이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페이노트가 진지하게 영입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스토크에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내놔라. 그래서 결렬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페이노트 같은 팀도 좋고 뭐 조금 거기가 상위권 팀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상위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ADBGA 같은 곳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배준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2부에 있었고 스토크 시티가 아주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현지 매체들이 배준호 선수를 대단히 조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뭐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다른 유럽의 일부 리그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배준호 선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잠재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번 올라와서 뛰어도 좋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고민은 이게 될 거야. 배준호 선수도 월드컵이 1년 남았다는 거. 이때는 좀 신중히 가야 되거든. 예. 올라가서 도전했다가 만약에 꾸준히 뛰지 못하면 월드컵을 못 뛰고 월드컵을 못 뛰면 다음 단계로 점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배준호 선수 기회가 열린다면 가는 게 맞다. 일단 뭐 스토크 일부러 가는 게 시티에서는 맞다. 확실히 좀 입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는 양민혁 선수인데요. 이제 풋볼 런던에서도 이번에 프리시즌에서 양민혁 선수를 토트넘에서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랑게 디렉터가 애초에 임대 보낼 때 얘기했거든요. 네. 임대 보냈지만 프리시즌 다시 평가할 거다. 이 선수가 1군에 뛸 수 있으면 뛰는 거고 어허. 안 되면 다시 임대 보내는 예.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프리시즌 일단 볼 거고 봤는데 아직은 무리다 싶으면 다시 이제 임대를 네. 보내겠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결승 결과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그래. 있죠. 네, 예. 우승하면 챔피언스리그를 가게 되면은 또 좋은 선수 영입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예. 임대를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실패하면 완전 망한 시즌이니까 주축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양민혁 선수한테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 망한 시즌이면은 또 더 영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토트넘. 아니,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좀 낮아지니까. 제한되니까. 예. 챔스를 못 그리고 가니까. 토트넘이 지금 5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로파리그 우승에 따라서 예. 조금 달라지고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 현지 보도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렇구나. 양민혁 선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 예. 이적 시장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충분히. 그냥 양민혁 선수 개인으로만 놓고 보자면 저는 어쨌든 계속 더 유럽에서 뛰는 훈련들, 뛰는 실전 감각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양민혁 선수도 다음 시즌에 바로 토트넘에 가서 1군에서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네네. 좀 더 뛸 수 있는데 한 번 더 임대 가서 거기서 경험을 더 많이 쌓고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시티의 엄지성 선수인데 이게 초반에 좀 어려웠습니다만 약간 이제 후반기 때 좀 잘했던 선수죠. 예.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엄지성 선수는 수완지에서 한 시즌 더 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팀도 올라왔고 엄지성 선수도 올라왔어요. 막판에 성적이 맞아요. 확 상승세를 예, 예. 탔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조금 이어가서 다음 시즌 또 한 단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럼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적을 생각하는 네. 거. 배준호 선수는 이미 2년을 있었던 거잖아요. 그 스토크는 강등될 뻔했던 팀인 거고 그렇지. 좀 상황이 다르죠. 예. 아니야. 엄지성 부버지 닮았다. 진짜 닮았네. 근데 진짜 닮았네. 제가 지금 댓글 읽어서 시간을 좀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좀 담기는 나. 약간 젊은 부분. 전부. 봤는데 이게 그거 읽고 봤는데 너무 닮은 거야. 이거 머리 스타일도 조금 비슷하네요. 저희가 요것 때문에 시간 썼기 때문에 전 짧게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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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잔류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브래드포드의 김지수 선수인데 딱히 뭐 이적에 대한 얘기는 뭐 기사나 이런 거는 난 못 본 것 같아요. 네. 김지수 선수는 기본적으로 홈그로운을 만들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네. 브랜트포드가 어디 보내려는 선수는 애초에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이번 시즌도 당연히 데리고 있을 거다. 네. 저는 근데 진짜 김지수 선수 임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못 뛴 지가 오래돼가지고 뛰지 못하니까. 이번 시즌도 전체 뛴 출전 시간이 거의 없죠. 얼마 안 돼요. 진짜 그 131분 출전했어요. 그거 좀 1분 아쉽다. 기준으로는 뛰어야 그렇다고 되는데 한참. 브랜트포드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그 2라고 해가지고 2군 그쵸, 팀들끼리 네네. 하는 거기 뛰면은 그나마 신경을 안 쓸 텐데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아하.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임대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출전을 너무 못하니까. 활동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홈그로운이나 팀그로운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물론 선수에게도 나중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약간 구단의 관점이거든. 김지수 선수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자원이어서 유럽에 가긴 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당장 통할 수 있나?
혹은 조금 더 경험을 쌓으면 갈 수 있나?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조정해보는 것도 괜찮다. 뛰긴 뛰어야 되니까. 뛰긴 뛰어야죠 또. 네. 리그나 이런 것도 한번 조정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진 게 뭐냐면 그 2군 이2 거기서 왜 안 뛰냐면 1군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러니까 B팀인데 1군에 가까운 선수는 명단에 포함이 되니까 2군 팀에서는 또 안 뛰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군에서는 되게 상위 선수로 평가를 받는데 정작 1군에서는 안 뛰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다. 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고민 많이 될 거야 아마.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챔피언십에 승격한 버밍엄의 백승호 선수인데 뭐 여기는 뭐 최고 대우 받고 있는데 계속 뛰겠지. 저부터 얘기하면 그 지금 버밍엄은 백투백 승격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장기 플랜으로 백승호 선수가 3부 팀을 넘어갔던 거고 돈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2부까지 올라왔고 또 지금의 이 정도의 투자면 백승호 선수도 나 이렇게 한번 프리미어리그 올라가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구단의 플랜과 겹쳐 있을 거예요. 또 팀에서 지금 보면 41경기에 출전을 했다는 얘기는 완벽한 주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버밍엄에서 프리미어 승격 도전해라.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만약에 버밍엄이 챔피언십에서 새 시즌에 좀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때 고려할 부분이지 지금 팀과 함께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베즈다의 서령호 선수인데 뭐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우디에서도 원한다는 그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그 힌트에서도 원하는데 지베스타는 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설령우 선수는 황인범 선수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베스타에서는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팀도 워낙 압도적이고. 황인범 선수도 그러고서 페이노트로 갔잖아요. 설령우 선수도 이젠 다음 단계 밟을 시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음 단계를 밟을 좀 시점이 됐다. 아니 좋은 팀에서 오면 당연히. 그리고 약간 지베지다는 기본적으로 너무 압도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베지다에 남기보다는 비슷한 정도 수준의 구단인데 다른 리그에 있다. 그럼 다른 리그 가는 게 더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난 이제 풀백이잖아 위치가. 이 풀백이 유럽에서도 어쨌든 되게 장난 아닌 포지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서령과 더 올라가기 위해서 가자. 좋긴 하는데 이게 잘못 디디면은 또 못 뛰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 우리는 올라가는 걸 원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뭐 분데스리가 뭐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 사우스햄튼 스가와라. 네덜란드에서 되게 잘했던 애요. 근데 사우스햄튼에서 완전 패급이 됐거든요. 그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 요거 얘기할 때 하는 게 1년 뒤가 월드컵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다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찌베즈다 아까 뭐 난 부버지가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것도 동의하긴 하지만 난 월드컵 때까지는 한 번 더 밀고 가도 된다고 생각해. 지베지다에서 한 번 더 밀고 가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월드컵을 잘해서 아니면 월드컵 열심히 해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네. 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또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크네. 월드컵. 맞아요. 자,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로 최근에 이제 복귀했죠. 정우영 선수가. 근데 이제 빌트에서 우니온 베를린의 경영진은 여전히 정우영을 영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다시 그 정우영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과 완전히 이적할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이적료 그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발동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가 이적료가 좀 센 편이에요. 정우영 선수가 그래서 우니온이 돈이 많은 구단이 아니어가지고 여기가 노동자들이 만든 구단이거든요. 철강 노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영입은 못했지만은 워낙 마음에 든대요. 그러니까 그 정우영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던가 침투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만한 자원을 영입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협상은 계속 할 생각이래요. 그럼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어쨌든 협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보냈는데 거기서 정말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이적료 협상만 좀 되면 그럼 갈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 돈이에요, 지금 돈. 돈 협상만 되면은 그 임대 간 팀, 임대 보낸 팀, 정우영 다 행복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요거만 잘 마무리 되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좀 가면 좋죠. 자, 그리고 마인츠의 홍현석 선수인데 좀 궁금해. 마인츠 요 상황하고 곁들여서 좀 궁금하긴 해.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행트에서 초반에 넘어갔잖아요.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넘어갔는데 행트에서 출전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예요. 마인츠에서는 출전 시간을 굉장히 못 받은 건 맞긴 한데요. 이제 저는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팀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벨이라던가 브루카르트 같은 선수들이 이적설에 이름을 오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떠나고 또 마인츠도 컨퍼런스 리그에 나갔잖아요. 그럼 유럽 대항전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홍현석 선수한테 출전 시간이 더 주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상황을 보고 이적해야 될지 아니면 남아야 될지 이걸 조금은 저울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감독이 이제 홍현석 선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현석이 정말 볼도 잘 차고 그리고 성실히 뛰고 좋은 선수인데 약간 그 경합이 부족하다. 아하. 그래서 자기는 착한 선수보다는 투쟁심이 있는 선수를 보고 싶다라고 홍현석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조언을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예. 저는 홍현석 선수가 감독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 음. 그냥 찾아가서 노크해서 감독님 이번 시즌이건 새로운 시즌 아니면 뭐 그 다음이건 간에 감독님의 구상에 제가 있습니까? 난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된다 생각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봐서 만약에 감독도 얘기할 거예요 솔직하게. 좀만 기다려봐. 이번엔 컨퍼런스 갔기 때문에 좀 뎁스가 좀 필요해. 너 내가 로테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줄 거야 시간을. 예. 이렇게 하면 남는 것도 괜찮지만 감독이 그럴 수도 있겠다. 미안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옮겨야 돼. 나는 감독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예. 감독님 찾아가. 감독의 구상에 과연 있는지 이거 이제 듣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행크의 오영규 선수 뭐 나올 때마다 잘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는 이제 그 원래 주전 선수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로코다레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잘하니까 네. 다른 리그로 갈 가능성. 그러면 주전.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자동 주전이네요 이제. 기사에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로코다레가 바이언, 도르트문트, 프리미어리그 팀 등 최고 클럽들과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은 행크는 이미 후계자를 준비해 놨다. 바로 그게 오영규고 다음 시즌 주전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할 예정이다. 만약에 이제 아로코다레 갔다고 아로코다레만큼 또 좋은 선수를 막 데려와. 그러면 또 생각해봐야 되지만.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괜찮다. 아니 활약 자체만으로도. 뭐. 아니 일단 오영규 선수한테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예. 근데 오영규 선수가 그 기회를 못 잡으면은 그러면 경쟁자를 영입하겠죠. 예. 그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오영규는 셀틱에서 자리를 위해서 행크를 간 거고 행크에서 어쨌든 조금씩 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옮길 타이밍 아니에요. 예. 행크에서도 많이 또 그것 때문에 옮긴다 그러면 어디가? 여기서 더 그렇죠, 싸워봐야지. 그렇죠. 그게 맞죠. 자 그리고 이번 시즌 활약 좋았던 양현준 선수입니다. 예, 뭐 진짜 뜨거운 활약 펼쳤고 막 여자친구가 와서 뭐 힘을 얻었다 막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있었는데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팀 상황을 보긴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쟁쟁한 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타라던가 이제 그 마에다라던가 좋다요. 욕을 해. 좋다요. 예, 니콜라스 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 선수들이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양현준 선수도 이제는 기회를 줘야 될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 카드로는 충분히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적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 예, 근데 마에다가 떠날 생각이 없어서 얘가 아직까지도 예, 되게 신기한 친구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 조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거나 약간 애매한 느낌도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성장 아니면 많이 출전하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평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우리는. 근데 예전에 박주호 선수가 독일에 뛸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가 그 팀에 가도 아니 도르트문트도 그랬고 조금 못 뛸 수 있다는 걸 감내하고 가는 선수들도 있어. 그게 내 전체 축구 커리어에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까지도 보는 거야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지금 양현준 참 좋은 선수고 나이도 어린 선수인데 출전 시간이 뭐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조금 그 우리의 기대만큼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양현준 선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좀 더 뜰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머릿속에 어떤 판단이 돼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아마 기회는 더 많이 주어지긴 할 거예요. 다음 예. 시즌. 네. 이번 시즌보다. 자 그리고 미트밀란의 이한범 선수인데 저희도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네네. 후반기 막판에 이렇게 이제 좀 확고한 그 자리 잡기도 했는데 어떻게 다음 시즌 또 기대해봐도 돼요? 오늘 딱 한 달 지금 잡았어요. 네. 자리를. 네. 네. 그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브랜비 상대로도 선발 출전해가지고 90분 풀타임 뛰었고요. 네. 저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그 이한범이 강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반면에 이제 디아오 원래 주전이었던 센터백은 불운해졌다. 그 자리를 잃었다. 퇴장당하고 그랬던 그런 거죠. 예. 일단 뭐 다음 시즌 딱 닭주전 해가지고 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네. 그쵸. 이한범 선수는. 뭐 이제 이게 딱
보통 안 나오다가 딱 타이밍 잡으면 예. 감독 눈에 들어서 이게 쭉 가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한범 선수한테 그게 찾아왔고 좋다. 지금 잘 잡았다. 예, 예. 기회를 정말 잘 포착한 케이스죠 이게. 아니 이한범이 몸이 좋아진 것 같다. 한국의 K리그 있을 때보다 몸이 더 커진 것 같은 근육이? 느낌이 있다. 약간 좀 더 살이 벌크업이 좀 된 것 같아. 예. 센터백이니까 이번에 국대 한번 지켜보죠. 다음 가능성 주 충분히 있죠. 월요일에 발표돼요. 그렇죠. 다음 주 예, 월요일. 네, 그때 이한범 선수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아쉬운 선수입니다. 역시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인데 부상으로 이번 시즌 통으로 뛰지 못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회복이 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사실 조규성 선수는 뭐 부상당하기 전고 이제 원래 뛰었던 시즌 이적하자마자 사실은 덴마크 리그에서도 독보적인 선수였어요. 그런 거 보면 돌아와서 그것만 유지할 수 있으면 딱 좋겠다. 잘했네. 사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는 이번 시즌에 한 단계 더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서 이적 타이밍을 그쵸,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딱 부상 좋았죠. 후 시즌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정말 안타깝죠. 하고 다시 쌓아 나가야 되는 것 예, 같아요. 그 진짜 아니 어떻게 나도 이런 경우를 잘 못 봐서 부상 때문에 합병증 걸려가지고 이 정도로 막 그러니까요. 월드컵에서 막 골 넣고 막 그것 때만 해도 엊그제 예. 같은데. 예. 딱 안수 파티가 그거잖아요. 합병증 때문에 10번 계보 있다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MLS에서 뛰고 있는 미네소타의 정상민 선수는 최근 스웨덴 말메 이적설. 네. 예, 어떻게 될까요? 가면 좋다. 네, 말메가 현재 그 스웨덴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죠. 예, 그리고 원래 여기가 최고 명문 구단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스웨덴에서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친정팀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가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은 미네소타에 그 정우현 선수하고 그리고 정상민 선수하고 둘 다 확실한 주전이 아니에요. 광주에 뛰다 맞아, 넘어간 맞아, 맞아. 정호영. 둘 다 확실한 주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약간 좀 신기한데 싶은 생각. 주전이 아닌데 어떻게 말매랑 네. 연결되지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주전 잡았을 기간이 있고 못 잡는 기간이 있고 되게 반복이 되거든요. 약간 기복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정상민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전 갈 데 없으면 수원 삼성도 있다. 이건 자기 팬, 자기 팀. 알아. 일부 왔을 때. 알아. 예. 그래서 별로 반응 안 했어. 알아서.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미국 리그가 MLS가 예전처럼 뭐 커리어 말미에 간 선수들만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네네. 유망주가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가는 이 네네네, 코스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하나 아마 그 우리나라 선수들도 요즘 자기의 연봉을 낮추면서까지도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말메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그렇게 아시아 선수들이 가성비가 아무래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뭐 정상비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옮길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저렇게 관심 있다는 표명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가면 좋죠. 그렇죠. 가면 아마 좋죠. 말메라고 할 팀이 당연히.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적했을 당시만 해도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조금 잠잠해요. 스위스 그라스호퍼의 이영준 선수. 나 근데 선수 많다 진짜. 네, 이영준 선수가 사실 8월 이달에 선수의 그 팀 내에서 뽑혔을 정도였거든요. 예. 초반에 진짜 핫했는데 8월과 9월. 맞아요. 근데 부상당하고 나서 조금 밀려난 상태였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나오면서 도움도 하나 기록하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초반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그라스호퍼 씹어 먹으면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부상이 조금 발목을 잡은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때 딱 그 9월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잘해가지고 그 홍명보 감독이 보러 갔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딱 그 시점부터 약간 좀 내리막이라서 좀 아쉽다. 네. 홍명보 감독이 보고 난 다음에 내리막이야? 아니 그딱이 시점이 왔다. 아니 그 소리. 아니 너무 엇가 아니야? 시점이 왔었다는 거예요. 시점이. 은근히 누나도 의욕 제기를 잘해. 아니, 아니 나는 대놓고 하는 아니, 거고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은근히 해. 이건 저주지 저거는. 아니 어쨌든 이영준 선수가 좋은 점 군필이에요. 예. 그렇지. 어렸을 네. 때 군대를 갔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제 계속 해보면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곧 합류할 선수인데 브라이턴으로 향할 윤도영 선수. 언제
가나? 6월 마치고 간다 그랬어요. 이걸 마치고? 6월 마치고. 원래 이적 시장 열리는 게 7월 1일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6월 말 네. 하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윤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에서 영입할 당시에 이제 그 임대 보내는 걸로 얘기들이 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윤도영 선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토마가 임대해서 성공했던 케이스처럼 본인도 그렇게 그런 발전 과정을 밟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임대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황인범 선수가 페이노트로 와라 이렇게 꼬시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그 윈용 생질로아 이거는 워낙 그 구단 간의 자매 결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구단들 얘기가 있는 거긴 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뭐로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던 다루지 않았던 선수 중에 이제 권혁규 권혁규 그리고 선수 있죠. 세르비아 파르티잔에 뛰고 있는 고영준 선수가 있는데 고영준 선수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른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도리어 조진호 선수가 같은 리그에서 차라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죠. 네, 권혁규 선수도 조금 어렵죠. 미렌 쪽으로 가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